2026년 3월 3일, 바로 그날,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정말이지 엄청난 충격이 덮쳤습니다. 평온하기만 하던 시장에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죠.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바로 이 숫자, 마이너스 7.24%. 이게 그날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추락한 수치입니다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날 시장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그냥 느껴지지 않으세요? 말 그대로 시장에서 돈이 피처럼 빠져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네, 3월 3일 하루에만 코스피가 무려 452.22포인트나 폭락하면서 5,800선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. 이게 포인트 기준으로는 우리 증시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이었어요. 그래서 이날을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파고들어 보죠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그리고 왜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박살이 났을까요? 전문가들은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세 가지 악재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. 유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환율은 급등하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고 이 셋이 따로 놀았던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악화시키면서 충격을 막 증폭시킨 거예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다른 나라들 상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. 미국은 마이너스 0.15%니까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고요. 아시아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도 2, 3% 정도 하락이 그쳤어요. 근데 우리는요? 마이너스 7.24%. 압도적이죠?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그냥 전 세계적인 악재가 덮쳤다,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뭔가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, 그 치명적인 약점을 누군가 정확히 저격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는 뜻입니다. 그럼 그 약점이 대체 뭐냐? 이걸 알려면요. 시선을 지구 반대편으로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. 이란하고 오만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닷길로 말이죠. 호르무즈 해협, 전 세계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석유의 20%, 그러니까 5분의 1이 바로 여기를 지나가요.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대동맥 같은 곳이에요. 여기가 막힌다? 와, 이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재앙의 시작인 거죠. 그런데 그 재앙이 왜 유독 우리나라한테 훨씬 더 치명적인지 이 그림이 딱 보여줍니다. 전 세계적으로도 20%면 엄청난 건데 우리나라는요, 수입하는 석유의 95%입니다. 95%? 거의 전부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 사실상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.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그야말로 공포로 바꿔버린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.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워버리겠다.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직접 한 말이에요.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엄포가 아니었던 거죠.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공포를 시장에 그대로 때려 박은 겁니다. 자, 그럼 만약에 이 위협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?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가늠해보죠.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보죠. 만약에 봉쇄가 한 달 안에 끝나고 유가가 배럴당 한 80달러 선에서 안정되면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이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가서 봉쇄가 몇 달씩 이어지고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른다?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.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.3%포인트 깎이고 물가는 1.1%포인트나 오릅니다. 자, 이제 최악의 상황입니다. 만약 이게 전면전으로 번져서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선다? 이러면 진짜 오일 쇼크가 오는 거예요. 성장률은 0.8%포인트나 날아가 버리고 물가는 거의 3% 가까이 폭등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고유가, 고환율, 고물가.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를 덮치는 삼고 복합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주가종 빠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.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,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인 거죠. 자, 그럼 다시 시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. 이렇게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? 여기서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집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. 이 데이터 좀 보세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이 검은 화요일,
단 하루 동안 외국인들은 무려 5조 1,5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뺐어요. 그런데 그 엄청난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?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. 무려 5조 8천억 원을 사들였어요. 말 그대로 한쪽은 탈출을, 다른 한쪽은 기회라고 본 거죠. 근데 단순히 사들인 것뿐만이 아니에요.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공격적이었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2배가 되는 그 레버리지 ETF 상품 있잖아요. 거기에만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. 이건 뭐냐면 전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졌지만 이거 극만 끝난다. 시장은 다시 오른다는 아주 강한 믿음의 베팅을 한 거죠. 자, 그렇다면 개인들의 이 담대한 베팅은 과연 맞는 판단이었을까요? 이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려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기록을 뒤져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과거 데이터만 보면 희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역사적으로 보면요, 중동에서 전쟁 같은 군사 충돌이 터졌을 때 코스피는 대부분 단기 충격으로 끝났어요. 보통 한 달 안에 주가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곤 했거든요.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. 과거의 분쟁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95%를 의존하는 바로 그 생명줄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. 과연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까요? 아니면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혀 다른 길에 들어서게 될까요?